예, 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허쉬입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비트코인 PPI 예상치 상해에도 왜 올랐을까, 뭐, 요런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오늘도 이제 CPI 발표가 있죠. 예, 그래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PPI가 예상치를 많이 웃돌게 나왔어요. 예. 그리고 파월 연설도 있었고요. 보면은 PPI 예상치가 0.3%였는데 0.5%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상회했죠. 이전은 0.2%였는데요. 근원도 마찬가지로 0.2 예상했는데 0.5%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를 좀 많이 상회를 한 거죠. 그리고 파월 연설을 했는데요. 파월 연설 내용을 들어보면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고용시장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질문에서 PPI가 오늘 높이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 물가가 안정될 거라는 자신감이 조금 줄어들긴 했다 뭐 요런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고용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신 지표들을 보면요, 고용시장이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죠. 정부가 이제 컨트롤을 하면서. 근데 고용시장도 파월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도 이제 구인을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제 구인을 잘 못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아직 많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리는 좀 더 오래 유지할 것 같다. 이렇게 파월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바랬던 거는요, 파월이 나와가지고 고용시장이 최근에 좀 악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뭐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면 엄청나게 상승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가격도 뭐 이제 주식 가격도 그렇고. 근데 딱히 그런 내용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파월이 그닥 이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다. 요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제 보시면 지표 발표 나오고요. 바로 쭉 하락을 했어요. 비트코인이 한 1K 정도, 62K 정도에서 한 61K 정도까지 1K 정도가 바로 쭉 빠졌습니다. 쭉 빠지면서 바로 말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질질 회복을 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가격을 보면은 이제 발표 나오기 전 가격이랑 비슷한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어제 요 PPI 발표 나오기 전에 이제 라이브를 켜가지고 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4월 달에 보면 CPI가 예상치를 상회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 1.5K 정도 훅 빠졌다가 다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리고 PPI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하회했는데 이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도 이게 한 1K 정도 쭉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빠졌다. 다시 뭐 반등을 좀 하긴 했지만 요렇게 이제 반대라기보다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이 4월 달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제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비슷한 패턴으로 저는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월 달을 보시면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훅훅 떨어졌어요. 이게 전쟁 관련이죠. 뭐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하고 이러면서 쭉쭉 빠졌는데 뭔가 냄새가, 그냥 이거는 촉입니다. 개인적인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뭔가 지금 좀 비슷한 패턴으로 가지 않을까, 요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CPI 발표도 봐야 되고. 그래서 어제 전문가들이 한 이야기는 뭐냐면 PPI가 예상치를 많이 상회했는데도 가격적으로 크게 영향받지 않은 거 보면 이제 CPI가 엄청 중요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CPI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휘발유 가격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4월 발표 때는요, 그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발표 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는 게 많이 이제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커피값도 올라가서 저는 예상치를 당연히 상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면 커피값이 올라가니까 이걸 정부에서 빼버렸습니다. 요번 CPI 발표 때는 커피값이 제외돼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걸 뭔가 좀 컨트롤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막 크게 예상치를 상회할까 뭐 이런 그냥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예상치를 엄청 하회하고 이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정부가 건드리고 있으니까 이게 크게 막 상승하고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조금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지표가 나와봐야 알겠죠. 지표가 나와서 이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요 며칠 전부터 61K 뭐 요 부분부터요, 계속 조금 뭐 느낌이 안 좋다, 좀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입장을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입장은 저는 변함이 없어요. 예, 지금 조금 상승을 하고 있긴 있는데요. 그 입장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뭔가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있어요. 뭐냐면 어제 PPI가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랐던 이유를 굳이 찾아보자면 위스콘신주에서 이제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에서 아이비트 블랙록의 아이비트를 1억 불 정도 가지고 있다. 요 13F 보고서를 보면 1억 불 정도 가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근데 지금까지 나왔던 이제 ETF를 보유하고 있었던 기업들은요, 대부분 헤지펀드거나 막 AP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해서 뭔가 보유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했다기보다는 뭔가 비트코인이 지금 유동성도 크고 투자자들한테 관심이 많으니까 ETF를 팔아먹기 위한 AP들이나 아니면 이제 헤지펀드들, 이런 데서 보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제 위스콘신주 투자위원회에서 보유했다는 거는요, 사실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얘들이 뭐냐면 막 공무원, 교사, 막 이런 공공기관 직원들 이제 연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은퇴기금, 그런 거를 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지금 비트코인 ETF를 담아놨다는 거는 저는 되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예, 금액도 지금 보면 1억 불 블랙록 거 들고 있고요. 이제 새벽에 또 요 기사 나왔죠. GBTC도 한 6,400만 불 들고 있다. 그러니까 합치면 한 1억 6천만 불, 1억 7천만 불 정도 들고 있는 건데요. 이게 뭐 그렇게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예, 얘들이 뭐 운영하는 자산에 비해서는 작은 거지만 그래도 이거는 조금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3월 달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이제 채굴 업체, 채굴 회사가 마라톤이라는 회사가 아마 채굴 회사 1등일 거예요, 얘들이. 근데 얘들이 지금 S&P 스몰캡 600 인덱스에 편입됐다. 요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게 S&P 500보다는 작은 회사들, 그래도 이제 뭐 그런 회사들이 모여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건데요. 어쨌든 채굴업체가 여기에 등록됐다, 편입됐다라는 건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기사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이제 MSCI에 편입됐다. 이거는 글로벌 주가 지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뭐 S&P 500이나 뭐 다우존스 이런 데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제 세계적인 글로벌 주가 지수에는 편입됐다. 이것도 저는 조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얘들이 규모가 점점 커지고요. 뭔가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얘들이 규모가 커지고 안정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뭔가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에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는 전통 금융자산에서 뭔가 새로운 신규 자산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뭔가 주요 지수에 포함되고 이런다고 하면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도 미국 경제랑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S&P 500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가격이 올라가면 S&P 500 지수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제도권에 편입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되게 좀 긍정적으로 본다. 자, 플러스 지금 뱅가드 CEO가요, 이 3월 1일 날 나온 기사인데, 뱅가드 CEO 팀 버클리가 이제 은퇴할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떴어요. 팀 버클리가 되게 오래 해먹었거든요. 예, 다들 아시겠지만 뱅가드는요, 블랙록에 버금갈 만큼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블랙록이랑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자산 운용사예요. 근데 얘들이 비트코인에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그러고 ETF도 신청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팀버클리 얘가 이제 은퇴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돌았냐면, 뱅가드가 요번에 ETF 출시도 안 하고 막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니까, 근데 다른 자산 운용사들은 비트코인 ETF 많이 팔아먹고 있으니까 얘가 이제 뭔가 책임을 물어서 뭔가 은퇴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3월 16일 날 보면은 팀 버클리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은 쓰레기다, 예,
현물 ETF 제공할 계획 없다. 뭐 강경하게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은퇴하는 건 아닌가 보다. 또 시장이 이런 반응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또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가 이제 뱅가드 신임 CEO로 블랙록에서 ETF 투자 총괄했던 요 살렘 램지 누군지는 몰라요. 하여튼 뭐 이 사람을 이제 CEO로 임명 예상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ETF 출시 안 하고 비트코인에 부정적이라서 팀 버클리가 잘렸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보니까 팀 버클리가 뭐 또다시 그런 거 아니다. ETF 우리는 제공 앞으로도 할 생각 없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그런 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또 이제 오늘 새로운 CEO로 뭔가 블랙록 ETF 투자 총괄했던 사람을 이제 임명할 거라고 예상한다고 하니까 진짜 뱅가드도 이제 뭔가 비트코인 ETF 시장에 뛰어들 건가 뭐 이제 BTC를 좋게 볼 건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가격이 뭐 떨어졌다가 PPI 예상치 상위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뭐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 방송을 보는 분들 보고요. 제 입장을 고수하라고 뭐 저를 참고하라고 강요 드리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사들 하나하나에 뭔가 일희일비해서 뭐 올라갈 것 같다 내려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도 규제 이슈나 뭐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또 요 며칠 있으면 ETF 승인할지 거절할지 그런 결과들도 나오고 뭐 계속 뭐 입이 닳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마운트 곡스 물량이나 뭐 제미니언 관련 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5월 말까지 지금 뭔가 조금 악재들이 쏟아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조심은 해야 되는 상태다. 저는 아직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요거는 이제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추가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요. 알트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유튜버나 이런 사람들한테 종목 추천을 받는 사람도 많고 저한테 종목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딱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자 보이죠? 종목 추천을 제가 절대 안 했어요. 단톡방에서. 근데 사람들이 하도 종목 좀 물어보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목 추천 드릴게요 이러면서 종목을 추천드린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인데 섹터는 같아요. 예, 디파이가 조금 핫할 것 같으니까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체인링크랑 피스 네트워크를 저는 조금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면 오라클 서비스에 관한 펌핑이 안 왔어요. AI도 펌핑 오고 레이어 2도 펌핑 오고 이더리움 댕큰 업데이트 뭐 어설프게 되면서 뭔가 레이어 1 코인들도 막 펌핑이 오고 세이나 뭐 이런 거 있죠. 솔라나 뭐 그런 것들도 펌핑 오고 했는데 오라클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런 코인들은 아직 펌핑이 안 온 것 같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좀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피스 네트워크는 조금 위험하니까 이제 소액 투자해라. 리스크를 좀 감수하겠다 하면 투자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아직 풀려야 될 물량이 85%가 있다. 그래가지고 요 내용이 뭐냐면 5월달에 락업 해제될 물량들이 많이 있다. 이런 것들까지 제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운이었어요. 제가 10일날 그 말씀을 드리고 요때 피스 네트워크 1,000원 정도 그리고 체인링크 이제 27,000 몇백 원 뭐 요때쯤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날 바로 펌핑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펌핑을 시작해서 피스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오후까지 한 30 몇 프로 1300 몇십 원까지 올라갔으니까요. 1000원에서 한 30 몇 프로가 상승을 해버렸습니다. 하루 만에.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요. 27,000 몇백 원에서 3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거의 한 20% 가까이가 펌핑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추천드리는 건 굉장히 잘 추천드린 게 맞죠? 근데 사람들은요, 제가 추천드린 이 순간에 바로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제가 추천드리고 이게 쭉쭉쭉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진짜 올라가네? 이러면서 여기서 막 산다는 말이에요. 예. 올라가고 있으니까, 다음날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때쯤에 막 산다는 얘기예요. 예. 그죠? 근데 이때 막 샀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300원에 샀던 사람 571원 됐으니까요. 만약에 이걸 더 지켜보다가 막 이렇게 1,600원, 1,700원까지 올라갔을 때 샀던 분들은요. 지금 거의 뭐 한 70%가 빠졌을 거예요. 60, 70%? 한 70%가 빠졌을 겁니다.
1,000만원 투자해 놓으셨으면 지금 300 몇십만원에서 간당간당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을 제가 예리하게 잘 추천을 드려도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쭉쭉쭉쭉 계속 상승을 해줘야 더 높이 올라갈 종목들을 추천하는 게 의미가 있지.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해버리면 알트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많이 펌핑할 종목을 추천드려도 엄청난 손해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시총이 낮은 거는요, 올라갈 때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질 때는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체인링크는 올라갔을 때 한 20% 먹었지만 얘는 올라갔을 때 한 70%를 먹었어요. 근데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70%가 떨어지고 얘는 떨어질 때도 2,700원에서 한 20몇 프로 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예, 아시겠죠? 자, 요것만 봐도 딱 답이 나오잖아요. 10일날 추천드렸는데 11일날 이제 가격 막 펌핑하고 이러니까 피스 올라가겠죠 막 이러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지금 20% 상승했는데 19% 상승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음날 돼서 이런 코인들 장투로 보면 어려운가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이제 막 들어가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금 답답한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추천한 거 체인링크랑 피스랑 익절했다. 예, 원래 한 달 정도 가지고 갈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바람에 이건 오라클 서비스가 이슈가 돼서 펌핑 온 게 아니라 순환 펌핑으로 이번에 그냥 얘들이 급등을 했는 거다. 그래서 저는 털고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종목 추천을 못 드린 이유도 한 달 정도 보유할 계획으로 매수했다가도 이렇게 시장이 갑자기 뭐 팍 올라가거나 하면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해야 돼서, 예, 피스 원래 저는 3월 말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그때까지 한 30% 수익을 목표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한 30% 올라가지고 저는 익절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는 아침 기준으로 한 14% 정도 수익이 나와서 익절했다. 시총 16조짜리가 10% 이상 먹었으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뭐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죠. 근데도 여기서 물린 분들이 분명히 계신다라는 거죠. 저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크게 잘못한 게 없지만 이분들한테는 원망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저도 괜히 종목 추천해가지고 물린 분들한테는 진짜 죄송하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알트는요, 비트가 올라야 올라가고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급등할 코인들을 찾으시면요, 그런 코인들은 내려갈 때 더 많이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예. 그러니까 리스크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지금 이제 상승이 끝났다 하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앞으로 이제 상승장이 시작이 되면 또 알트들은 비트보다 더 많이 펌핑할 종목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종목들을 타실 때는 꼭 어디까지 먹을지도 생각을 하시고 그만큼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하시고 그러고 접근을 하시라는 거예요. 예. 지금 비트는 사실 뭐 10몇 프로밖에 안 빠졌잖아요. 예, 한 고점 대비해서 뭐 15% 이상 한 20% 가까이 이렇게 빠지긴 했는데 다른 이런 시총 낮은 종목들은 지금 막 60% 70%가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번 중간 조정장에서 한번 느껴보시고 이제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펌핑 올 때 또 내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도 더 펌핑 올 걸 탈 건지 아니면 조금 보수적으로 안정적인 걸 탈 건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예. 하여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단톡방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6월 1일 정도부터 뭔가 제가 준비를 조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기다려 주시고요. 제 관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긍정적인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지금 당장 떴다고 해서 바로 뭔가 대응하고 제 입장을 바꾸고 그러진 않는다. 아직도 조심해야 될 상황이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 입장은요, 참고만 하시고 그렇게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